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로 불리는 지역 티그리스강 중류에 위치한 도시국가 아슈르를 기반으로 정치 세력화에 성공한 아시리아인이 세운 국가를 통칭하여 부르는 단어입니다. 기원전 2600년경 처음 등장한 아시리아는 청동기 시대 초기부터 철기 시대까지 2000년 동안 존속했던 국가로 고대 이집트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흥망성쇠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인 신아시리아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를 시작하여 이란, 아나톨리아, 이집트까지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주변의 모든 민족을 제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행한 학살과 파괴 행위는 아시리아를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식민지에 대한 가혹한 통치에 반발한 여러 민족의 연합 세력에 의해 수도인 니네베가 함락되면서 몰락하기 시작하며 609년 마지막 수도인 하란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시리아인은 멸망한 이후 다시는 국가를 세우지 못했지만 언어와 문화를 간직한 채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민족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시리안이 살았던 지역은 국가가 멸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아시리아란 지명으로 불렀으며, 현대 시리아란 국가도 아시리아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 민족 대학살을 당하기도 한 아시리아인은 현재 약 300만 명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구까지 합하면 약 400만 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유목민족이었던 아시리아인이 처음으로 정착한 도시 아슈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의 세력에 종속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000년경 아모르인의 확장 때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이 몰락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패권이 바빌론 왕 함무라비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첫 번째 전성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빌론이 기존 세력의 반란을 진압하고 영토를 안정시키는 사이 아시리아는 세력 확장에 성공하여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지배하는 영토 국가로 역사 속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미탄니에 밀려 다시 군소 세력으로 축소되었으며 수도인 아슈르가 함락되면서 미탄니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기원전 1400년경 히타이트가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는데 미탄니의 서쪽 도시들이 히타이트에 굴복하며 세력이 약화되자 아시리아에 또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시리아 왕 아슈르 우발리트는 기원전 1330년경 미탄니를 침입하여 수도인 와슈카니를 점령하고 주변 도시들을 제압하면서 히타이트와 국경을 마주합니다. 또한 농업 생산력이 가장 높은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 바빌로니아를 공격하여 수도인 바빌론을 함락시켰는데, 이는 아시리아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식량 보급의 원천이 됩니다. 살만나스르 1세 때는 히타이트의 도시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는데, 이때 아시리아의 대표 도시인 니네베가 건설됩니다. 특히 나누라타 1세는 반란을 일으킨 바빌로니아를 재차 침공하여 바빌론 왕을 사로잡고 당시 가장 발전된 도시인 바빌론을 직접 통치하기도 합니다. 아시리아는 아르메니아 고원의 오라리트인을 복속하였으며 시리아와 가나안의 도시들을 침입하여 약탈하자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동맹관계를 맺고 대항하게 됩니다. 이 시기 아시리아의 전쟁은 원활한 식량 확보를 위해 바빌론만 직접 지배했으며 나머지는 약탈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한편 기원전 1200년경부터 약 300년 동안 중동 지역과 지중해 연안에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다민족이라 불리는 해양 세력이 등장하여 지중해 연안의 도시를 약탈하고 파괴하는데, 이때 미케네 문명과 히타이트가 몰락합니다. 미케네 문명과 히타이트의 몰락으로
후기 청동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며 무역을 주도하던 도시들이 몰락하자 문명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란 지역에는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 등 인도 유럽어적 계열의 민족들이 새롭게 이동해 오면서 기존 원주민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히타이트가 몰락한 아나톨리아에는 프리기아, 리디아인 등 새로운 민족들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여 히타이트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히타이트의 몰락은 아시리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와 아시리아의 도시들이 무역을 주도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국력이 크게 신장된 아시리아는 기원전 911년부터 아나톨리아, 이란, 바빌로니아, 레반트, 이집트까지 아우르는 아시리아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데 이 시기를 신아시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세계 최초로 정규군 개념의 직업군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아시리아가 정복전쟁을 통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최초로 기병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아시리아와 싸운 국가 중 스키타이를 제외한 어떠한 민족도 기병을 운영한 예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군사전술입니다. 병참부대를 별도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투부대와 지원부대의 개념을 가장 먼저 깨우쳐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이 또한 아시리아 군대가 강력했던 증거입니다. 정복한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리는 중앙집권적 통치제도와 관료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아케메네스 왕조에 의해 계승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기본적으로 바빌로니아나 이집트에 비해 인구가 훨씬 적었으며 군사력에 의존한 강압적인 식민통치는 부작용을 낳기 시작합니다. 항복하지 않고 저항한 도시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했으며 옛 무덤까지 파헤쳐 뼈를 꺼내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반란을 일으킨 지역의 주민들을 모두 죽여 해골탑을 쌓고 항복한 지역도 군주와 귀족들은 코에 구멍을 뚫고 쇠사슬을 놓였고 처형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식민지에 대한 착취 억압이 악랄하다 보니 아시리아에 대한 증오심만 키워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터지자 감당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국의 몰락은 내분을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고 제일 먼저 이집트가 지배에서 벗어나자 이를 통제할 군대가 부족하였으며 결정적으로 바빌로니아가 지배에서 벗어나자 아시리아의 통제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결국 아시리아는 기원전 612년 메디아, 바빌로니아, 스키타이, 키메르 연합군의 공격에 수도인 니네베가 함락되었는데 연합군은 아시리아에게 당한 그대로 보복하여 니네베를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파괴시키고 불태웁니다. 니네베 함락 후에도 지배층은 하란으로 옮겨가 마지막 저항을 계속했으나 메디아 바빌로니아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면서 아시리아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시리아가 몰락한 후 메소포타미아는 바빌로니아가 패권을 잡았으며 아나톨리아와 이란에는 리디아와 메디아 왕국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아시리아 멸망 후 분열된 중동을 재통일한 아케메네스 왕조는 아시리아의 가혹한 식민 통치를 반면 교사로 삼아 조금 더 관용적인 정책을 펴는데 아시리아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합니다. 신아시리아라는 제국은 사라지고 수도인 니네베는 불에 타 파괴되었지만 도서관에 남겨진 수만 개의 점토판 기록들이 살아남아 잊혀질 뻔한 아시리아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